청와대 코드에 말 뒤집은 국방부.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우리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제가 봐서는 다른 문제의 골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명예회복에 나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군중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정보부장. 정보부장님, 분석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합참 정보본부장 답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서 ICBM은 그 텔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인데, 하정대 국장. 정리를 하자면 어제 국정원 서훈 원장도, 국정원도 정의용 실장의 발언이 틀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서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다 일제히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 기사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과연 똑같은 것인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ICBM을 발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는 지하에 사일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은폐하고 있다가 그 문만 열어가지고 바로 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곳이 이미 다 위성에 포착이 돼가지고 거기를 사전 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TEL이라고 합니다. 저게 바로 말 그대로 이동해서 트랜스포터, 그 다음에 바로 세우는 거, 이렉터, 그리고 발사하는 거, 론처. 이 세 가지를 합쳐 TEL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이렉터하고 발사장치를 저 차량, 이동형 차량에서 떼내가지고 북한이 그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에서 바로 발사를 했는데 저걸 떼냈다는 거예요. 떼내서 발사한 거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TEL 발사 기술을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반해서 국방부하고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 저거 자체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발사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 대표님,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언론들도 좀 관심이 많은지,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확히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팩트 체크를 또 다시 한번 했어요. 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추가로 지금 방금 우리가 CG에서 보여줬던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말씀하셨던 그래픽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 이제 그 발사 차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세우죠. 근데 이게 쏴야 되는데 지금 발사 차량이 떠나고 미사일은 남고 이제 미사일 발사합니다. 저기에서 루이스 소장은 뭐라고 하느냐? 저 발사 차량이 다시 미사일을 실으러 또 간다는 겁니다. 원래 차량은 미사일 쏠 때까지는 그대로 저 차량과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쏘고 나면 다시 그때 재장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북한 스타일은 세우기만 하고 다시 또 재장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장전 시간이 2차 공격 시간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전혀 다른 개념을 또 새로 내놨고 또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기는 또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거치대를 받쳐서 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CG에서 나온 이 상황은 2017년 상황이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조차도 거치대를 받치고 거기에서 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그걸 확인해줬어요. 따라서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모든 것이 착각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착각을 덮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기습 위협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렇죠. 기술도 발전하고. 그런데 청와대는 그 역량이 안 된다는 정의용 실장의 첫 번째 발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도 보도자를 낸 거고요. 계속 반수를 잘못 끼었는데 지금 끝까지 계속
잘못 낀 줄 알면서 계속 단추를 끼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추 구멍이 한 개 남아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 다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단추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냥 정말 간단하게 네. 조금 정정하고 내가 착오가 있었다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단추 2개만 풀고 다시 매면 되죠. 그런데 지금 단추 10개를 지금 다시 풀어야 될 상황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정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역량을 인정했던 합참정보본부장의 말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겁니다. ICBM 발사보다는 ICBM은 현재 텔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북한이 ICBM급은 텔로 발사를 지금까지 다른 해왔습니다. 용도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적이 없다. 성공한 적이 없다. ICBM을 이동식 발사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우 시장님, 우리군 최고 전문가가 네.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합참 정보본부장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카운터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정보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또 NSC 뭐 정보관리실장도 했고 이 카운터파트예요. 그러면 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그다음에 국정원 이게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게 취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히 알고 있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원장하고도 말이 좀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아까 우리 신익균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정의용 실장이 한 실수를 계속해서 김일군 차장이 그걸 또 이렇게 뭐랄까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용환 정보본부장도 계속해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이 변명 자체가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9.19 군사 합의를 보호하려는 게 가장 기본 목적인데 예. 그러면 그래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그런 좀 애처로운 모습인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렇게 미사일 역량이 뛰어난데 그럼요. 미사일을 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게 하냐면서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동 의원님 네. 글쎄요 청와대 코드 눈치 보는 거 뭐 정부라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군에 미사일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경향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외교안보의 그 정치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조금씩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과연 그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청와대와 군의 그 해석이 달랐던 적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은 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노이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거치대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요격이나 탐지, 식별, 요격 능력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딸리게 되는 거죠.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사실 이번 정의용 실장의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능력을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신 대표님, 화면을 보면 여기에 더해서 신형 공격무기 4종 세트가 완성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우리가 좀 이것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왜냐하면 ICBM을 텔에 장착을 한다 안 한다 이건 사실은 미국을 공격하는 역량이 얼마나 고도화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걱정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러게요.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하죠. 5월 4일 날 처음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지금 미사일들을 또 각종 어떤 포드를 발사해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형 공격무기 4종 세트인데 이것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KN-23 같은 경우는 예. 요격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원내대표하고 설전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나 요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초대교경 광사포라든지 신형 유도무기 이거 전부 너무나 대량으로 쏟아져 오기 때문에 또 요격을 할 수 없고 이스칸데르는 아예 요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이 4종 세트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막아내고 앞으로 혹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4종 세트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공군력을 유지하고 현재 전력을 유지하고 통신 시스템을 유지해서 전쟁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이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정원의 분석을 대변해주는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혼선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질의에 답을 안 하신 거죠? 그 질의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질의가 이제 그 ICBM으로 국한하지 않고 미사일로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ICBM에 국한해서 이게 텔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ICBM을 텔로 발사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요. 텔에서 ICBM을 한 번도 발사한 적은 없다라고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일 거를 하는 근거는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거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서울원장 방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받으셨나요? 근데 그거 벌써 여러 날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미국에 갔다 왔다 그 얘기만 저희가 들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하정대 국장 글쎄요. 국정원 국감은 워낙 기밀 사항이고 전원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간명한 간사들의 메시지가 중요할 텐데 오히려 이번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이제 사실은 군에 대한 특히 ICBM 뭐 이런 TEL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말한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두 분이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 같은 경우 이제 정보위에서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TEL 발사대에서 발사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EL에서 띄워놓고 발사는 했다. 그건 성공했다. ICBM을. 그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정의용 실장이 안보실장이 한 얘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TEL에서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하고 그거를 떼어놓고 한 거는까지 포함 안 시키고 붙여서 발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들도 저분들이 과거에 했었거든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할 것처럼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국방위, 정보위 이런 데 있는 데는 사실은 그 분야에 많은 그런 정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거를 대부분이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들을 때 바로 잡아줬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엉뚱한 얘기가 나갈 뻔했던 거죠. 저 국회 정보위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브리핑하면 불이 껌껌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조그만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팔아 적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각자 전부 다 언론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정말로 통제가 안 됐고 그 나중에 그래서 안 돼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 페이지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또 각자 가지고 나서 전부 다 또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여야 합의해서 간사만 이제 발표를 하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간사의 자질이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 말을 뒤집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국방부 얘기,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